산업체이기 때문에 그 식단에 대한 그 만족도, 네. 그다음에 위생적인 관리, 음.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 뭐 이런 부분이요? 네. 그리고 영양사로서 업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가치나 배움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나요? 영양사로서 일단은 뭐 식품에 대한 정보를 워낙 많이 알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산업체는 아무래도 서비스도 요하는 거다 보니까 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서비스 음. 마인드, 이런 네. 부분도 많이 키워졌고, 네. 어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음. 인적 관리, 음. 예. 그다음에 사업적인 관리, 이게 다 이제 음. 산업체는 어느 정도의 손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만족도도 높이면서 사업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리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영양사로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방식이나 그런 네.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일단 저는 선호도 파악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고객들이 니즈가 무엇인가 하는 파악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과 음. 소통을 해서 내가 어떻게 식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약간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어 지금 예전에는 이제 게시판 글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이 직접 쓴 글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는 네. 거 많이 이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는 분들을 그 음. 불편함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소통에 대한 스킬이 생긴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직접 소통이나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영양사로서 현재 공부하거나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영양사로서 가장 최근에는 없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아무래도 음식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푸드 테라피, 이 공부를 했었어요. 음. 푸드 테라피라고 해서 네. 음식을 가지고 정신적인 마음을 수양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는 음. 프로그램이에요. 네. 발주 질문을 이제 좀 드릴 건데 혹시 발주 과정. 발주요? 네. 예. 발주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레시피를 작성하고요. 네. 그 레시피에 따라 구분을 해요. 육류 업체, 그다음에 야채 업체, 음. 그다음에 공산품 업체, 그다음에 냉동식품 업체, 요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네. 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예, 전산이나 문자 두 가지로 발주를 넣어요. 그럼 그 사이트는 각 네. 업체마다 다른 사이트인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복수 거래해 가지고 두 군데 이용하고 있는데, 네. 한 군데는 캐파맥스라고 해서 KT에서 만든 비즈메카라는 발주 프로그램을 그쪽이 쓰고 있고요. 네. 하나는 식자장에서 하는 푸디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음.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주 프로그램에서 약간 가장 네. 불편하게 느꼈던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음 발주 시스템. 일단은 품목별로 확인할 때 네. 제가 뭐지? 메일 엑셀 파일 보내는 걸에도 작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비투 발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발주, 3일 전에 미리 넣어야지만 당일날 들어올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제가 그거를 좀 더 꼼꼼히 챙길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 품목이 뭐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시켜야 하는 품목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그 메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음.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럼 프로그램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세부 항목별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네. 떡이면 떡 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떡들이 쭉 있는지 조회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뭐 그 튀김류, 뭐 돈가스류 뭐 이런 종류가 막 다양하잖아요. 뭐 고구마 네. 치즈 돈가스처럼. 뭐 그런 걸 그렇게 이름을 치면 고거만 또 쫙 나오게 검색할 수가 있어 가지고 네. 같은 메뉴의 이름을 가지면서도 또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 그걸 확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음, 그, 그럼 발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발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네. 아, 그 수량 체크. 예. 음, 예. 적정한 수량이 딱 들어와야 그날 메뉴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뭐 20 개인데 잘못 눌러서 2 개라고 발주를 했다. 네. 그럼 10 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날의 배식은 망한 거니까 네. 수량 체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예. 그 발주 프로그램에서 그 네. KTX 운영하는 거랑 푸디스트에서 하는 거랑 이제 두 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선호도는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아, 저는 네. 어 캐파맥스의 비즈메카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 게, 네. 어 뒷 하나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는 게 원래 그 푸디스트가 한화에서 이제 매각이 돼서 지금 음, 푸디스트거든요. 그래서 음, 그 푸디스트 프로그램은 제가 오늘 만약에 D2나 D3 품목을 치면 발주가 안 되면 아예 뜨질 않거든요. 근데 음, 비즈메카라는 프로그램은 그게 D2였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음, 지금 발주할 수 없다라는 걸 검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아, 다음번에는 이게 D2였구나.' 하고 체크해 놨다가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발주를 할 때 공급 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아, 가지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 음, 단가적인 부분에서 같은 제품이어도 단가가 좀 더 저렴한 거. 음,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상급, 중급, 하급이 있을 텐데 네. 그 저렴한 품질의 상급의 그 재료를 뭐 좋은 단가에, 낮은 단가에 주는지, 그런 걸 제일 음,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발주할 때 이제 예산이 제한될 경우에 어떤 네. 우선순위로 품목을 결정하시나요? 예산이 제한될 경우에 우선순위 네. 제한. 일단 주 메뉴는 사실 제한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어 부찬 품목들을 낮은 단가의 재료들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주차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찬보다는 밑에 있는 부찬들, 그다음에 주찬을 혹시 수정할 경우에는 일품식으로 가서 좀 이렇게 단가를 조절하고, 예. 네. 주찬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발주 과정? 발주 과정이라는 건 전산을 이용하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입고되기 전?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질 불량이라던가 뭐 지연 요청. 아. 아. 그럼 일단 발주 과정에서 뭐 그 전산상의 이상이 있을 때는 CRM과 통화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네. 콜 받아 주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해결을 하고, 입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도 CRM이나 CRM 수준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저희를 영업했던 영업사원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해요. 예. 그럼 만약에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유는 네. 대체로 어떤 게 있나요? 음.
발주 과정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어요. 음, 저희가 체크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뭐 음, 잠시 그쪽에 전산에 오류가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네. 뭐 마감 시간이 거기 발주 마감이 4시나 5시다. 근데 그거에 딱 걸렸을 경우에는 CRM과 통화를 해서 지금 전산이 되지 않아서 발주를 지금 뭐 문자로 넣겠다. 뭐 어떻게 뭐 하겠다. 지금 전화로 넣겠다라고 이제 서로 타협을 보죠. 음, 제가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자재 발주량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짜제 양을 사용할 때 데이터? 이게 이제 급식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레시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육볶음을 한다. 그러면 제육볶음에 고기를 제외한 뭐 양파, 양배추 이런 재료들은 기본 레시피 양이 회사마다 다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회사에 잡혀 있는 레시피를 토대로 하는데요. 주된 양, 이제 고기의 양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장마다 고기를 선호하는 업장이 있고 비선호하는 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기록한 데이터, 발주한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서 이제 제가 그 업장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 사용량을 적어 놓는 문서 같은 게 네. 있나요? 그냥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거죠. 네. 엑셀 파일에 제육볶음의 발주량들을 쭉 정리하고 식수가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식수로 나눠 보면 1인량이 얼만큼이었는지 확인이 되니까 엑셀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발주 리스트를 정리하실 때는 수기로 종이에 작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일단은 전산에다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산이란다. 일단은 제가 PPT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다. 아, 레시피를 적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PPT 작업을 한 레시피에서 제가 이제 수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편리하게. 제가 편리하게 하려고. 네. 예, 예, 예. 그러면 그 종이에 쓰는 거는 네. 개인 확인용으로 하고 끝내시는 네, 거예요? 제 확인용이고요. 네. 제가 지금은 제 산업체가 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영양사들을 교육을 할 때는 엑셀 파일에 정리하게끔 시켰어요. 음. 엑셀 파일에 업체별로 발주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하게끔 시켰어요. 아, 그러면 그 과정이 PC로 발주 리스트를 옮기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산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아, 써서 발주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빠짐없이 하려고 음. 예. 발주 품목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일 발주가 되지 않은 품목이 있어요, 만약에 체크를 안 해서? 네. 그러면 네. 그 프로그램에 표시되지가 않나요? 아,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제가 다른 데 전화 가서 문자 하나만 보내놓고 아, 네네, 괜찮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전일 발주가 되지 않은 품목이 프로그램에 표시되지 않는지.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산과 저의 레시피가 연계가 되질 않아요. 아, 레시피랑 연계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레시피를 잡아서 발주를 넣고 있는 거면 네. 그 발주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있던 품목들을 잡아낼 수 있지만 음, 이거는 제가 따로 엑셀 파일이나 PPT 파일에다 따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제가 따로 체크해서 이제 전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캐치는 저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전일 발주가 되지 않는 품목들은 어떤 네. 기준으로 전일 발주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전일 발주되지 않는 품목들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자주 입고되지 않는 회사들의 품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빵이 매일 메뉴로 제공되진 않잖아요, 거의 네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은 자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식자재 업체에서 그거를 재고로 수령하고 있질 않아요. 네. 보관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들도 그쪽에 업체에 요청을 해서 받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일 발주되지 않게끔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일 발주가 되지 않는 품목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품목 중에 전일 발주 안 되는 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네. 품목을 산다고 하면 네. 그때 전일 발주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당일에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어 당일이 아니라 전날 아예 발주가 안 먹히니까 당일날 입고가 아예 될 음. 수가 없는 거죠. 예예. 전일 발주 자체가 안 되면 당일날도 입고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식단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단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다면? 아까 앞에 질문에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선호도. 선호도. 네. 그러면 식단 계획을 세울 때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요즘 네.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 메뉴 아. 뭐 이런 걸 꾸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네. 한 요리사 같은 거 방영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예예.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어려움. 한 번 뜨고 나면 거기에 나온 메뉴들이 한 번씩 들어가야 네. 구내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흥미라든가 뭐 아. 예, 충족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때그때 뜨고 있는 메뉴들을 꼭 시탄표에 반영할 수 있게끔 뭐 편스토랑도 시청하는 편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 후식 디저트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한 번씩 보면서 넣는 편이고요. 음. 그다음에 백화점에 많이 가 봐요. 더현대 지하에 가면 요즘 트렌드하는 메뉴들이 계속 팝업 스토어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백화점도 많이 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 외에도 따로 메뉴 선호도 조사를 하시나요? 메뉴 선호도 조사는 게시판에 고객들이 원하는 메뉴를 쓰면 적용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음. 저희가 카톡 채널이 있거든요. 네. 카톡을 통해서 손님이 어떤 메뉴가 드시고 싶다고 이제 오면 그 메뉴를 또 반영해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날 배급한 식단에 대해서 선호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확인하는 편이세요? 저는 네. 고객들의 잔반량, 아. 식단의 잔반량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잔반은 보통 다 섞이지 않을까요? 그럼 어 그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어떤 메뉴를 그러니까 뭐 각각의 메뉴가 얼마나 그런지는 볼 수 없지만 네. 확실히 이제 손님들은 자기가 남은 잔반을 거의 국그릇에 모아서 버리시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유별나게 티가 나는 메뉴들. 아 네. 예예. 그러면 '아, 저 메뉴는 별로 안 좋아했구나.' 아니면 음. 뭐 '저 메뉴는 오늘 맛이 별로였나.' 아니면 '질감이 별로였나.'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죠. 그러면 검식을 하실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 간이고요. 당연히 뭐 간이 맞는지랑 네. 염도겠죠. 간이라는 게 염도랑 그다음에 그 원 메뉴의 맛이 좀 제대로 나고 있는가. 음. 그 메뉴마다의 그 맛이 다 각각 있잖아요. 그 메뉴의 맛이 나고 있는가, 제대로 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 같은 경우에 뭐 간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베이스도 잘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국물이 뭐 육수가 잘 우러나서 그런 이제 그 베이스도 잘 깔려서 제대로 된 맛을 내었는가 요거에 대한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다음으로 배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그 온도 이렇게 따뜻한 메뉴나 차가운 메뉴 다 이제
그거에 맞는 온도에 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따뜻한 건 따뜻하게 먹어야 맛이 있고 시원한 건 시원하게 먹어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나올 때 개식하면서 바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 개식되고 있는 그 바트들이 바뀔 때 담아진 모양이 손님들이 보고서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예쁘게 담아져서 세팅돼서 나오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음. 저희가 이렇게 영양사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레르기나 영양 정보를 다 분석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혹시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고객이나 클라이언트 식사 선호도나 알레르기 정보 같은 걸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아, 그날의 메뉴 밑에 그 네. 알레르기에 속하는 것들의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그 번호를 기입해 놔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고객님들이 예. 알아서 이렇게 네네네. 보시고 확인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배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알레르기 있으니까 못 먹는다." 아니요. 게시판에다 게시해요. 메뉴 이름 아 밑에 메뉴를 오늘의 메뉴를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따로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그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네.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 줘요. 어떤 그럼 메뉴에 대해서. 배식 받는 그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선택해서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쵸. 음. 예. 많은 손님이 오가기 때문에 언제 제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 손님이 지나갈지 몰라서 일일이 챙겨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보시고 참고해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사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위생 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음. 청결 상태죠. 청소 상태. 마지막 소독까지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는가. 예.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청소 상태랑 그다음에 음. 이제 음 전처리나 조리 과정. 전처리 과정에서 칼, 도마, 구분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앞치마, 장갑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위생하고 직결되니까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리 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음. 부분. 예예. 그러면 위생 관리 과정에서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생 관리 차원에서 현재 사업장에서는 조리원들의 그 청소할 때 치마나 그 뭐지? 장갑이나 이런 복장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 네.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막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때그때 예 앞치마랑 장갑 바꿔서 청소 마무리하시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귀찮으시니까 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 위생 교육은 따로 받는 네. 주기적인 시기가 있나요? 매월 한 번씩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식중독이 위험해지는 시기 뭐 한 4-5월 이제 날이 쪼끔 어정쩡하게 더워지는 시기부터 많이 이제 꺾일 때까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하기도 하고 뭐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는 한 5 월에서 10월 지금은 너무 날이 계속 더워지니까 10 월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위생 교육도 영양사분께서 주로 지도하시나요? 네네. 음. 직접 모아 놓고 교육하고 네. 저희가 준비된 정식 질문은 다 끝났는데 혹시 네. 약간 사소한 질문 같은 거 드려도 괜찮은 시간이실까요? 네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원 수나 예산 등을 다 고려한 후에 발주를 네. 넣으시는 것일 텐데 메뉴 네. 준비랑 소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메뉴 준비의 그 소진이요? 준비한 모든 메뉴량 재료가? 네네. 음. 왜 그럴 소진되는지?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 식수를 잡아서 저희가 네. 메뉴를 준비하는데
네. 그 식수 이상이 왔다든가 하는 경우에 소진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신입사원들이 많아진다든가 이러면 1 네. 인량이 조절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가져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직원들은 워낙 로테이션 된 메뉴들도 있고 적정량을 식판에 이렇게 드셔 보시기도 하셔 가지고 음. 조절이 되는데 신입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1 인량이 많은 경우가 생겨요. 음. 그러면 조리원 결근 시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네네. 남은 인력을 모아 놓는데 네.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일단 인력사무소를 하나 거래하고 있어서 그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네. 추가로 이제 인력을 보내주실 수 있으실지 확인해서 충원을 하고요. 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조리원들이 배식 시간에 더 세척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배식 시간에 더 중점을 둬서 한 다음에 나머지를 뒤로 미뤄지면서 OT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인력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네네네네.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조리원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1 명이 빠져도 그래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네. 조리원의 구성은 빠져도 원활해요. 조리하시는 실장님만 이렇게 조리 네.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빠지시는 경우에만 좀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조리원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관이 음. 없어요. 그러면 영양사분께서 가끔씩 막 배식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그것보다는 인력 사무소를 먼저 이용한다는 편이시죠? 네네네. 음. 네. 그러면 어 그러면 혹시 영양사분께서 조리원이 만약에 너무 많이 빠지거나 이럴 때 네. 어디까지 업무를 대신해 본 적 있으실지? 세척기에 식판 넣어 주는 거? 예. 그럼 조리도 한번 관여해 보신 적 있나요? 실장님 빠지시면 조리 함께 한 적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네 나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